질문 할까요? 어디요? 21번. 오. 예. 아, 이거 좀 많은데. 네, 뭐 이런 모양이 있답니다. 많이 그래도 봤던 문제죠. 그렇죠?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가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A에서 먼저 B까지 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도 가야겠죠. A에서 B까지 가는 길 몇 개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 하나하나 다 그려가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하는 법 알아요? 여기다 111 이렇게 써가지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해봅시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A에서 B까지 가는 길이 15개라는 걸 알았어요. 끝이에요. 여기에서. 자,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 가는 길이니까 앞에 걸 리셋 시키고 B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쳐봅시다. 다시 이렇게 가겠죠. B에서 C까지 가는 길이 6개인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A에서 B로도 가야 되고 B에서 C로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몇 개예요? 총 갈 수 있는 길이 90개죠. 이 문제는 사실 이것보다도 더 그 중요한 건요. 이쪽이 문제죠. 아마 문제를 낸다라고 한다면은 이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는데. 네, A에서 C까지 가는데 이제 B를 안 거치고 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죠. 이건 몇 개일까요? 그러면? 몇 개예요? 라고 얘기를 해도 어차피 답을 모르니까 저도 답까지는 모르니까 한번 얘기만 해줄까요? 몇 개 어떻게 세야 되는가에 대해서. 무식하게 진짜로 하나하나 다 해볼 수는 없어요.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뭐냐면요. 이런 긍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구하는 게 가능한데 B를 안 거치고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앵간하면은 이제 직접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전체 개수에서요. A에서 C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B를 거쳐갔던 경우의 수만큼을 그냥 빼는 게 답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답입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 개수를 따져보시면 뭐 나오겠죠? 어떻게 나오고 쭉쭉쭉 해서 어떻게 해서 나오면은 전체 개수 나올 거예요. 이건 그냥 제가 계산 빨리 할게요. 전체 개수가 210개거든요 원래. A에서 C까지 갈 수 있는 전체 개수가 210개인데 그 중에서 90개만큼 빼십시오라고 하는 거니까 B를 거쳐가지 않는 경우의 수는 120개인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확률도 물어볼 수 있죠. B를 거쳐갈 확률, B를 거쳐가지 않을 확률 이런 식으로 확률에 대한 문제로 확정까지 시킬 수 있어요. 전체 개수를 구할 수 있으면. 네, 또요. 16, 17. 여기 부모님 2분과 자녀 4명으로 이루어진 6명의 가족이 일렬로 쓴다라고 하는데 부모는 부모끼리, 엄마 아빠끼리, 그 다음에 자녀는 자녀들끼리 4명이죠. 하나, 둘, 셋. 이렇게요. 네,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상황 자체는 어떻게 돼요? 몇 명을 나열하는 상황이랑 똑같아? 2명이죠. 뭐 여기 한 명 한 명으로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2명을 나열을 하는 상황으로 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심플하진 않죠. 왜냐면은 엄마랑 아빠가 어떻게 서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근데 자녀 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이웃해서 서야지라고 했지 누가 맨 앞에 오고 누가 맨 뒤에 갈지는 아무것도 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색깔을 일부러 다르게 썼는데 이제 왜 이런 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2를 또 곱하고 왜 저기서 4, 3, 2를 또 곱하는지 그런 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죠. 24니까 96개인가요? 경우의 수가 96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정육면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주사위죠. 17번이요. 얘네들이 교점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마침 또 우리 수상하고 있으니까 교점이라고 하는 건요 가장 심플하게 얘기하면 어때요? 두 직선이 아니어도요 교점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x 좌표 같은 y 좌표 그러니까 같은 x값 같은 y 값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교점 얘기를 한 순간 이미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a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결과인 y랑 bx라고 했을 때 그 결과 y랑 같아야 돼요. 그래야 교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2,3인데 같은 x값을 대입을 했는데 하나는 2,3이면 이게 교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점이라고 하는 거는 x값도 똑같아야 되고 y값도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x를 맞춰놓고 문제를 풀진 않는단 말이에요. 뭐 물론 그래도 되죠. 문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라면은 그래도 되지. 그래도 되는데 엔간하면 우리가 그렇게 안 해요. 네. 그래서 애초에 지금 교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의 힌트로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아 교점이야? 교점이라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a라고 했을 때 그때 x값이랑 bx라고 했을 때 그때 x값이랑 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와야겠구나 라고 일단 1차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때 교점의 x좌표가 1이래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식은 더 간단히 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a에서 b를 뺐을 때 이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순간이야말로 교점이 좌표가 x가 1일 때다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는 케이스는 이제 내가 하나하나씩 해봐야지. 노력을 해서 4개밖에 없죠 이렇게. 응? 13, 15요?
민서를 포함한 10명. 학생 중에서 탁구, 배구, 농구 어쩌고저쩌고에서 한 명씩 뽑으려고 한대요. 민서가 배구 대표로 뽑히는 경우의 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민서를 배구 대표로 그냥 놓으면 되죠. 그랬을 때 경우의 수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민서는 이제부터 배구 대표예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러면 그냥 경우의 수 하나가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왜냐면은 지금 얘만 뽑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도 뽑아야 되는 거냐면은 탁구도 뽑아야 되고요, 농구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서를 그냥 배구 대표로 뽑아놓고 끝내야지 라고 하기에는 끝나지 않아요. 나머지 상황들이 어떻게 뽑힐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자리가 몇 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냐면 2개가 자리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9 곱하기 8로 이렇게 갖다가 넣으면 되겠죠. 누가 들어갈지 알 수가 없으니까. 72개죠, 그래서 나머지. 그러니까 이제 그 경우의 수를 넘어갔어요. 민서는 이미 배구 대표가 되는 경우의 수를 알고 싶대. 그러니까 네, 내정이 돼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15번 보시면 서로 다른 동전 4개를 던져서 앞면 나오는 거랑 뒷면 나오는 거를 했을 때 x랑 y랑 같다라 그랬으면 일단 15번은 뭘 깔고 들어가야 되냐면은 앞면이 2개, 그다음에 뒷면이 2개가 나와야 된대요. 동전을 4개를 던졌을 때. 자, 이렇게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가 몇 개냐라는 사실 이제 좀 심플한 질문으로 옮겨갈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4개 중에서 2개씩 간다는 저 상황 자체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노가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노가다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면, 뒷면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한쪽을 붙잡고 한쪽을 이렇게 넘겨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고 나서 얘가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이렇게 3번째 자리 아니면은 4번째 자리로 갈 수 있죠. 자, 우리는 뭘 살펴봤냐면요, 앞면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살펴봤어요. 이제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맨 처음에 얘가 뒷면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렇게 2개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이제 옮겨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그래서 6개 말고는 없어요. 네. 그래서 윷놀이 할 때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면 윷놀이 할 때 개야말로 진짜 4개 중에서 2개가 이렇게 돼 있고 2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개가 나올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이제 이렇게 많다는 거죠. 6개는. 하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물론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이제 만약에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 자체는 답이 6개인 건 맞아요. 근데 만약에 앞면이 3개고요, 뒷면이 2개예요 라고 개수가 조금 바뀌었어요. 이러면 어떨까요? 이러면 무지하게 정신이 없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도 충분히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상황들인 거죠. 뭐 내지는 6개 중에서 앞면 3개, 뒷면 3개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제 그거만큼 짜증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 집중모의 할 때 말씀을 드린 게, 얘를 풀 수 있는 2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좀만 이따 갈 거고요. 앞면이 나오는 상황을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뒷면이 나오는 상황을 위로 가는 상황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우리 질문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거리가 몇 개일까를 내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을 한번 내볼게요. 6개죠. 얘가 지금 경우의 수가 6개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개수가 똑같이 6개라고 나왔어요. 이게 이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둘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요, 내가 A에서 여러분들 B까지 가려고 하면요, 어떤 포지션이 돼야 되는 거냐면요, 어쨌든 오른쪽으로 2번을 가야 돼요. 위로도 2번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배치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어차피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려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2번을 가야 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순서는 신경 안 쓰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오른쪽으로 2번을 올라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2번을 가야 되고 위로도 2번을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순서로 배치를 할까에 대한 질문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위 된다. 오른쪽 위, 오른쪽 위다. 이런 식으로 가는 길도 어쨌든 한 번은 가야 될 거 아니야. 경우의 수를 따져볼 거면.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면은, 얘가 앞면이 나오면은 오른쪽으로, 뒷면이 나오면 일로 간다 그랬죠? 앞면, 뒷면을 살펴본 거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고 치면은 저기 있는 그림이랑 완벽하게 일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아이고야, 맞구나. 네. 이렇게 가는 방법이랑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처음에 앞면 뒷면 그냥 용어만 바뀐 거지 사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새는 그 상황 자체는 완벽하게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2칸으로 두고 여기를 이렇게 2칸으로 위로 올라가는 상황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훨씬 쉽게 셀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상황으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옆에서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내가 앞면이 3번이 나와야 되고 뒷면이 2번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요, 문제 풀기가 이제 귀찮죠. 저기 노란색으로 저렇게 OX, OX라고 풀면은 좀 짜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를 갖다가 쓸 거냐면은, 여기서 앞면은 뒷면을 이제 위로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1번, 2번, 3번, 1번, 2번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A에서 B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에서 B까지 가려면은 여러분들이 최단 거리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무조건 이제 오른쪽으로 3번 가야 되고요, 위로 2번을 가야 돼요. 순서는 어떻게 갈 거냐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따져보는 거랑 이거 따져보는 거랑 똑같은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거랑 상황이 같으니까요. 네, 10개를 안 보세요. 안 해봐도 이렇게 10개다 라고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우리한테. 물론 이제 이 모든 거를 다 건너뛰는 공식이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이거랑 약간 연계되는 공식인데, 그건 이제 수화 때 배우는 거니까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문제가 괜찮아서 길게 설명하겠습니다. 11번? A에서 C까지 갈 때 A를 돌아오는데요. 이게 그 문제 유형이 2가지가 있는데, 한번 왔던 길은 다시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한번 갔던 지점은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문제 유형이 2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여기서는요, 같은 지점을 2번 이상 지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A에서 B를 찍고 C로 갔는데 다시 B를 찍고 A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B라는 지점을 2번 지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점 C에서 A까지 돌아올 때도 같은 지점, 2번 찍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케이스를 생각해보면 문제 자체는 되게 만만한 것 같은데, 의외로 좀 생각할 게 조금 있는 문제네요.
여기 A, B, C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A에서 B까지 가는 직접적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3개의 길이 있대요. 여기는 길이 2개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A에서 C를 가로질러 갈 수 있는 여기 길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요. 지금 A에서 B를 찍고 C를 찍고 다시 A로 돌아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 룰대로 해보면은 갈 수 있는 게 방법이 딱 2개밖에 없지는 않죠. 3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 해야 돼요? A에서 C를 갔다가 A로 바로 돌아오는 경우죠. 그건 뭐예요? 위에 저 가로지르는 길로 저 길로 갔다가 저쪽 길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한번 갔던 길 다시 가도 돼요? 라고 하는지만 여기 그런 말 없어요. 같은 지점이라고 얘기했지 한번 갔던 길을 똑같이 말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읽어야 돼 문제를. 그래서 갔던 길을 똑같이 말라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만약에 처음에 갈 때 여기 첫 번째 길 이쪽 길을 걸었어요. 돌아올 때 1번 길을 다시 걷지 말라는 얘기가 없어요. 지점을 똑같은 지점을 가지 말라 그랬지. 지점은 A, B, C가 지점인 거지. 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네. 그러니까 B라는 지점을 2번 지나면 안 되는 거지. 같은 길은 여러 번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 그래서 좀 풀어봐야 돼요. 이게 지점이냐 길이냐의 약간 그저기 때문에. 이건 이제 경우의 수가 1개죠. 여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의외로 이제 제일 놓치기 쉬운 게 이제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A에서 B를 찍고 C를 간 다음에 다시 A로 가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A에서 C로 가로질러 갔다가 B를 찍고 A로 돌아오는 케이스가 있겠죠. 이건 이제 앞에다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A에서 B까지 가는 길이 3개, B에서 C까지가 2개, 얘는 1개니까 얘는 6개고요. 당연히 밑에도 6개겠죠. 얘가 1개, 얘가 2개, 얘가 3개니까. 그래서 12개 같지만 13개입니다. 이거는. 뭐 여기 없어. 그림과 같은 경로를 따라서 A에서 C까지 가서 다시 A로 돌아오는데 A 지점에서 C로 갈 때 같은 지점을 2번 이상 지나지 않고 C에서 A로 돌아오는 때도 2번 이상 지나지 않는다. 뭐지? 잘못된 것 같은데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됐어요. A부터 C까지 가는 게 한 방에 가는 거. 7가지고 왜 7개? P를 거치거나 한 방에 가든지 근데 다시 7개고 다시 돌아올 때도 똑같이 7개니까. 아니 그 B를 같은 지점을 2번 이상 지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A에서 C까지 가는 길이 7개여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러면 다시 돌아올 때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케이스를 나눠놓고 따져봐야 되는 건 맞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원래 이런 얘기가 없었으면은 그냥 49개가 맞는데 지금 일부러 같은 지점을 2번 이상 지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잘못되는데요.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근데 잘못된 것 같아요. 또
갈 때 B를 거치고 또 돌아올 때 또 B를 거쳐서 돌아온다고. 그거는 괜찮고 A에서 B를 갔다가 다시 A로 갔다가 C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맞아요? 구호가 이게? 잠깐만. A에서 A에서 C까지. C까지 갈 때 거친 지점을 그러니까 A, B, A, B, C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였다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 때 같은 지점을 두 번 가지 말라는 얘기니까 지금 저기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건 상관없는데 B에서 다시 A를 찍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네요. 그러면은 라스트로 얘까지도 생각을 해줄 수 있죠. 이러면은 네. 그랬으면 근데 사실 77에 49가 그냥 맞네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였으면 갈 때 길이 7개고 올 때 갈 수 있는 길이 7개니까 이제 약간 애매하니까 이런 거는 그냥 좀 따져서 해주세요.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3, 2 하고 그 다음에 2, 3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항상 이제 우리가 그 착각을 하는 게 갔던 길은 다시는 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돌아올 때 똑같은 길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같은 지점에 대한 얘기만 했지 같은 길을 또 타지 말라고는 얘기를 안 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36개죠. 그러면 다 더하면 네 49개가 맞죠. 이러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갈 때 7개, 올 때 7개. 12번 우리 그때 적중모의고사로 비슷하게 풀었었죠. 얘도 이제 그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 아까 그 사다리 모양 그려놓은 거 이걸로 생각해가지고 풀면 좀 편할 겁니다. 9번 몰라요. 해봐야죠. 지금 저는 급한 마음. 3번 또 재우 36번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4의 배수면 4도 되고 8도 되고 12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하면 안 돼요? 네. 아무지 않나? A 플러스 B가 4일 수도 있고요. 네, A 플러스 B가 8일 수도 있고 A 플러스 B가 12일 수도 있겠죠? 얘 몇 개? 4가 9가지 나오고 어떻게 두 개가? 4가 4가지 왜 네 개야? 1가지 이거 다른 거예요. 13이랑 22랑 31이랑 다른 거예요. 2는 똑같이 2인데 어떻게 달라요? 똑같은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동전 두 개 던졌을 때 앞면 나온 거랑 앞면 나온 거랑 다르게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지금 똑같아요. 네. 그런 거 있어요. 아, 네. 많이 바쁜가 봐.
또요. 24번. 은근히 좀 잘 나오는데 네. 어떤 상자에 빨강이랑 파랑 두 개만 있대요. 그 공이 파란 공일 확률이 3분의 2라 그랬으면 전체를 그럼 몇 개라고 볼 거냐면요. 저는 3x개라고 볼 거예요. 이 중에 레드가 있고 블루가 있죠. 당연히 레드가 x개고 블루가 2x개일 거예요. 지금 이게 현재 주머니 안에 상황입니다. 3분의 2라 그랬지 이게 진짜로 3개 중에 2개인지 6개 중에 4개인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3x개, x개, 2x개라고 했고요.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여기다가 빨간 공 한 개를 더 넣었대요. 빨간 공을 한 개를 더 넣었으면은 전체 개수도 3x 플러스 1개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 놓고 나서 빨간 공을 꺼낼 확률을 물어봤는데 바뀐 상황에 대해서 전체 3x 플러스 1 중에 이만큼의 확률이 갑자기 확 바뀌었답니다. 5분의 2라고. 이제 x자로 놓고 풀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조금 이렇게 5x 플러스 5랑 6x 플러스 2랑 같아서 원래 x가 3이었었다. 그러니까 원래가 9개였고 그 중에 3개, 6개였는데 이건 이제 그 검산하기도 쉽죠. 하나씩 더 해보면 진짜로 5분의 1이 되는 거 보이니까. 그래서 더 안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처음에 들어있었던 개수가 3개예요. 검산도 쉬워서 그렇게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또 네, 아무튼 가위바위보는 3명까지는 그냥 다 3분의 1이에요. 이기는 것도 3분의 1, 비기는 것도 3분의 1, 지는 것도 3분의 1. 네, 다 3분의 1입니다. 굉장히 사이언틱하죠. 물론 100%다 3분의 1은 아니죠. 뭐 당연히 그쵸. 뭐 나만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약간 다르죠. 그냥 이기는 거랑 다르잖아요. 나만 이기는 거. 뭐 그런 것들 좀 고민을 해봐야 되죠. 또요. 가위바위보를 할 때 하나 빼기를 하고 있답니다. 어이구 어려운 문제가 다 나왔네. 네. 오씨 빠지고 있어. 지금 여기는 O랑 가위를 낸 게 A고요. 여기는 O랑 가위를 낸 게 B의 지금 포지션이에요. 자, 그랬을 때 A가 하나를 딱 뺐을 때 A가 이길 확률을 물어봤는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되게 심플한 문제거든요. 어차피 이길 확률을 물어봤으니까요. 여기 뭐 A, B라고 하고 A, B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개수 자체는 사실 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냥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전체 4개 중에서 A가 이기는 상황, A라고 하면 안 됐는데 아무튼 네 무슨 얘기 하려는지는 알겠죠. 각각의 상황 그냥 다 나열을 해놓고요. 그냥 이기는 상황을 한번 따져보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비기는 상황이죠. 이거는 안 되고요. 얘는 이기는 상황이 맞아요. 얘도 이기는 상황이 맞고요. 얘는 이제 지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의외로 A가 이길 확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2분의 1로 높고요. B가 이길 확률은 4분의 1밖에 안 되죠. B 이길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네, 그냥 나올 수 있는 케이스 다 따져놓고 이제 이긴다 진다 이런 거 해보면 되겠죠. 이걸 X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냥 세모라고 했었어요. 맞네. 이건 이제 비기는 그죠? 그래서 뭐 다르게도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뭐 지지하는 확률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
약간 다르겠죠. 4분의 3으로. 이게 약간 그 도형이랑 되게 다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열받습니다. 그쵸? 아니, 분명히 나도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풀이를 보면 별거 아닌데. 그쵸? 네. 그래서 2번일걸요? 이게 확률이 지금 이거밖에 없잖아요. 전체 4개 중에서. 또 아니? 어디? 45. 네 개를 포함한 10개, 그러니까 전체 10개 중에 4개인데요. 뽑은 사람이 다시 안 냈는데 한 사람만 당첨이 됐으면 좋겠다. 아이고. 볼까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좀 심플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은 첫 번째 A가 당첨이 되면서 B가 안 되던지 아니면 두 번째로 A가 당첨이 안 되면서 B만 당첨이 되던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서 한번 따져볼 수 있을 텐데 상황 자체를요. 열 개 중에 4개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요. 처음에 10개 중에 4개를 뽑으면 돼요. 근데 다 뽑은 걸 다시 안 넣겠다라고 그랬으니까 전체 개수가 그쵸 9개로 바뀌면서 그러면 당첨이 아닌 애들이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죠. 꽝이. 네,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에 해보면 똑같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전체 10개 중에서 얘가 6개로 못 뽑았어요. 당연히 9개로 바뀌겠죠. 그 중에서 4개를 뽑으면 되는 거니까 얘나 분자랑 분모만 바뀐 거지 사실 같은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2개 있다라고 2배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도 되겠죠. 물론 이제 한번 따져보긴 해야죠. 당연히. 15분의 8? 이겠죠? 뒤에 53번이랑 완전 똑같아. 아 진짜요? 완전 저거네. 아? 곱하기 왜 하냐? x 더하기 x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잖아. 동의해요? 여기 똑같은 거 있으면 그냥 똑같은 거 곱하기 2 하면 된다. 이거 분자랑 분모만 다른 거지 순서만 다른 거지 똑같아. 왜냐면은 어쨌든 전체 개수 중에서 당첨이랑 당첨 아닌 거의 개수는 똑같으니까. 네. 어느 축구팀이 경기를 하는데요. 경기를 이긴 다음에 이길 확률이 10분의 3인데요. 진 다음에 이길 확률은 또 5분의 2다라고 했고요. 이미 이제 정해졌어요. 이 팀은요. 1회차, 2회차, 3회차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겼답니다. 이겼어요. 자, 이제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세 번째 경기에서도 이길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잠깐만, 이거 그냥 뭐 그런 거 없네요. 3판 2선승제. 이거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이게 3판 2선승제였으면 이제 여기서 바로 이기면 게임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아니니까 다행히. 그러면 세 번째 경기에서 이겼으면 좋겠다라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죠. 여기서 이기고 또 이기는 이제 미친 폼을 보여주던지 아니면은 한번 지고 꺾여서 이기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얘는 이미 경우의 수를 넘어서 있어요. 왜냐면 이미 이겼대요. 벌어진 일이에요. 확실하게 벌어진 일이고 나머지 애들이 약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긴 다음에 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10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일어날 확률조차 이미 10분의 3이에요. 그 상태에서 또 이겨야 되는 거니까 10분의 3이 두 번 터져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한 번 졌어요. 당연히 이긴 다음에 질 확률은 그럼 얼마냐면은 10분의 7이겠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로 진 다음에 이길 확률이 또 있으니까 5분의 2로서 있겠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그래서
100으로 맞추면 편하려나? 100분의 얘는 9고요. 얘는 28이죠. 37. 네. 세 번째 날 이길 확률이 37%밖에 안 됩니다. 46번, 47번 답? 나 답지 다. 뭐야? 뭐야? 언제 돌아왔어? 신기하고. 52. 아? 46번? 아, 또 나왔네. 네, 집에서 어떤 영화관까지 가려고 한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노선도가 이렇게 쫙 있대요. 집에서 우체국을 거쳐서 영화관까지 가려고 하는데요. 적어도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갈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네, 흰색이 지하철이고요. 노란색이 버스예요. 자, 그랬을 때요. 적어도 한 번은 버스, 그러니까 노란색을 한 번은 이용을 했으면 좋겠대요. 물론 이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용을 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기적의 확률이 있습니다. 어때요? 흰색으로 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있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적어도 한 번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건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많아요. 이거를 다 따져봐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네, 우리가 적어도라는 문제는 이제 그렇게 푸는 게 아니죠. 그냥 어려운 얘기 다 갖다 버려버리고요. 내가 집에서 우체국까지 가는 길이랑 우체국에서 영화관까지 가는 요 길목 사이사이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보시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하철로 가는 방법도 있죠. 그 다음에 지하철 버스로 가는 방법도 있고요. 확률 얘기는 좀만 이따 하겠습니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 다음에 버스 타고 가는 방법으로 치면 사실 이제 총 4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적어도 한 번은 버스를 이용했으면 좋겠대요. 이 4가지 중에서 나는 이만큼을 원해요. 근데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전체가 얼마로 맞춰져 있는 거냐면은 100%로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내일 비가 올 확률이 150%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기상캐스터가 내일도 방송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할 거 아니에요. 전체 확률은 무조건 1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이거 하나 다 구하고 있는 그냥 얘만큼 빼면 되잖아 전체에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얼마일 거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얘는 쉽죠? 지하철 이용할 확률이 얼마예요? 첫 번째에서 지하철 이용할 확률이 4분의 1이죠? 4개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는 어때요? 우체국에서 영화관 가는 길도 3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제 확률이 12분의 1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는 얘가 확률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얘도 확률이 얼마인지 모르겠고 얘가 얼마인지도 각각은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건 각각이 아니에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냐는 질문이잖아요. 그쵸? 그냥 12분의 11이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건 이제 항상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다 더합니까? 귀찮게. 51번도 있죠, 저기 적어도 하면. 이게 이제 사람이 이렇게 3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 숙제는 아니었던 건 아는데 보여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3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저거 하나하나 다 쓸 수도 없어요. 저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겠죠. 또 확실히 이게 도형할 때랑 좀 다르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좀 여유로워지는 것 같고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던전 3개를 던졌어요. 우연히 딱 그 결과를 봤는데요. 하나가 앞면인 거를 봐버렸어요. 나머지 2개가 이제 앞면이 되는 확률을 한번 보여볼까요? 사실 이제 경우의 수는 그 자기 사고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네, 좀 많이 문제를 풀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기도 해야 되고. 왜 날 봐? 풀어줘. 풀었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얼마? 4분의 3이요? 진짜? 어? 7분의 5? 7분의 5? 어떻게 나오는 숫자예요? 7분? 8분의 1이요? 그쵸, 가장 직관적인 답이죠. 얼마 나왔어요? 한 주? 근데 저 푸는 중? 나연 이거 나왔어요? 한 주? 아, 관심이 없고. 네. 진이 이거 나왔어. 8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저번에 비슷한 문제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예전에 한 얘기긴 한데 그 저희 집 옆집에 그 한 명이 나왔는데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 나머지 한 명도 이제 아들일까 딸일까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동전을 3개를 던지면요 애초에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요 이거밖에 없어요. 앞면 이렇게 8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네, 8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만약에 이 문구가 없었으면 8분의 1이 맞았을 수도 있어요. 아 뭐 물론 이제 3개가 다 앞면의 확률을 물어봤다라고 했으면요. 근데 내가 우연히 하나가 앞면인 걸 알아버렸잖아요. 그쵸?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8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연히 하나가 앞면인 거 알았는데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쵸?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빠져야 돼요 얘는요. 그럼 남아있는 7개 중에서 나머지 2개가 앞면이면은 얘밖에 없죠. 3개가 다 앞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7분의 1이에요 확률이. 그러니까 상황 자체를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끊겨 있는가에 대한. 네. 그래서 좀 많이 문제를 사실 풀어봐야 되는 곳이라서요. 확률은 시간이 답이거든요. 그냥 네, 많이 풀어봅시다. 개인적으로 질문 있으시면은 하시고요. 일단은 뭐 더 질문 없으면 그냥 쭉 풀어볼까요? 제가 오늘 뭐 풀어보자고 숙제로 낼 거 한번 뽑아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쭉 해서 심화편까지 해서 오늘 일단은 최대한 좀 끝내보고요. 숙제 나갈게요. 질문 있어요?
뭐지? 오늘 할 수 있겠나? 누가 처음 말한 명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 이따가 클리닉 하고 갈 수 있어요? 저 병원에서 답장 먹고 아.
주는 없어요. 그러니 다음 주부터예요. 운이 좋았죠. 일단 다 가지고 계시고. 내가 아직 한참 나가요. 아, 오케이. 잠깐만. 15분 폈다고 풀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정신 차리고 줬나? 이거 이따 클리닉 때 다 책 아 벌써. 저번 주 너도 월요일에 진짜. 와, 좋아. 세 개 다 했지. 아. 이거는 제가 하는 거 제 자료로 해서 네. 저기 40번부터 시작하는 거는 제가 중간기말 합쳐서 써놨거든요. 다현이는 아직 교재 사학형 끝날 거 남아 있으니까 왠지입니다. 두 분은 앞에 사각형부터 풀어오시면 돼요. 잠깐만, 보여줘요. 어디 할까? 일단 오늘 경울수까지 끝낼 거라서요. 심화편 글쎄 다 끝내고 갈 수 있어요. 일단 오늘 끝나는 거 보고 얘기 좀 할게요. 이거 토너먼트랑 리그랑 구분하시죠? 네. 하면서 따로 여쭤보세요. 그 뭐예요? 다 풀어줘. 내가 하나하나 다.